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대구읍성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대구중구청이 안 써도 되는 돈을 6억 원 가까이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업자 교육 예산이 바닥나 현장에서는 비상이 걸리는데요. 알고 보니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키웠습니다. 봄에는 서리, 여름에는 폭염과 가뭄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많아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동시의 한 무덤에서 퇴계 선생의 친필만장을 비롯해 문화재급 유물이 대거 출토되면서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4일 화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대구읍성은 임진왜란 2년 전에 외구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07년에 철거됐고 성벽을 허문 자리에 따라서 지금은 동성로와 함께 서성로, 남성로와 북성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대구중구청은 2000년 중후반부터 대구읍성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먼저 당시 앵커와 기자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길이 2km가 넘는 돌성이 대구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된 동성로와 북성로, 서성로는 대구읍성을 흘러낸 자리입니다. 이들 도로를 연결하면 남쪽이 볼록한 항아리 모양의 옛 대구읍성 모습이 나타납니다. 망우공원에 있는 영남제일관은 원래 약정골목에 있던 대구읍성의 남문을 새로 지은 것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린 대구읍성의 건물들도 고증을 통해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해낼 계획입니다. 100년 전까지 대구 도심에 우뚝 서 있었던 대구읍성을 복원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계산성당과 제일교회, 약정골목과 진골목에 이르는 지역을 부분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핵심은 대구읍성의 복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처럼 이곳 종로를 중심으로 100년 전 대구 성안의 거리를 일부 재현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성로에 지난 1907년에 허물어진 대구읍성의 모습이 재현됩니다. 대구중구청은 오늘 시민으로부터 기증받은 읍성의 성도를 공개하고 조선시대 경상가명을 중심으로 있던 대구읍성이 있었던 자리에 상징거리가 조성됩니다. 대구중구청은 동성로와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 등 국비를 포함해서 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데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역사적 고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성곽 재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 중부경찰서 자리는 대구 읍성이 있을 당시 읍성 한가운데여서 성곽이 없었던 곳입니다. 지역 향토사학자들은 70억 원의 돈을 들인 사업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구 읍성에 실제로 쓰였던 성돌 여러 개가 대구 중구청에 기증될 전망입니다. 성돌 기증 캠페인을 벌인 지 4년 만인데 대구 읍성 재현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성돌 기증이 읍성 재현 사업의 그야말로 주춧돌이 됐습니다. 이 돌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만큼 자치단체에서는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성돌을 기증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보셨겠지만 이렇게 대구읍성 복원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시작이 됐는데요. 고증 논란 같은 사업 자체의 문제와 별개로 대구중구청이 이 과정에서 안 써도 되는 돈 6억 원 가까이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대구역 맞은편에 있는 대구읍성 모형 앞입니다. 길이 9m, 높이 5.5m 정도 되는데요.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성벽은 도시철도 환풍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구읍성 성돌과 함께 두께 8cm 정도 되는 벽돌로 이 성벽을 모두 쌓을 계획이었는데요. 환풍기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철 구조물을 만들고 그 바깥쪽으로 벽돌을 붙이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방식을 바꾸면서 공사 비용은 처음 계획보다 2,400만 원이 줄어든 5,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구청은 처음에 계약한 금액인 7,900만 원을 시공업체에게 모두 줬습니다. 공사가 끝난 이후에 고증이 잘못됐다며 성위의 담을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하면서 1,700만 원이 추가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의 모양이 이제 당초 설계했는 것보다 모양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경이 들어갔는데. 이곳은 대구읍성 거리박물관입니다. 지난 2014년
북성로에서 도로 공사를 하던 중에 발견된 대구읍성 바닥과 성돌 일부와 함께 별도로 만든 모형을 이렇게 인도 아래 1m를 파서 전시한 뒤 투명한 강화 유리를 덮어 지나가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비라도 조금 내리면 강화 유리 아래쪽에 습기가 가득 차서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7월까지 3억 7천만 원 정도 들여 4곳에 이런 거리 박물관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모형 크기가 너무 작다며 중구청이 다시 만들게 했습니다. 공사 금액은 1억 9천만 원 늘고 공사 기간도 반년 정도 연장됐습니다. 업체의 실수로 추가로 공사한 비용 3억 4천만 원까지 중구청은 군소리 없이 업체에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논란 끝에 어렵게 시작한 대구읍성 복원사업.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6억 원 가까운 세금이 낭비됐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봄에는 서리, 여름에는 폭염과 가뭄, 올해는 날씨 탓에 농작물 피해가 많았는데요.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추석 물가가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를 바라보는 농민의 뿌듯한 마음은 빗속에서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색깔 정말 좋지요. 빛깔이 좋아. 좋아요. 이 정도면. 농민들은 올해 봄철 이상 저온과 여름의 폭염, 가뭄을 잘 이겨내준 농작물이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우리 농민들로 봤을 때는 상당하게 참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아마 최악의 해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과 값이라도 조금씩 올라주면은 그래도 조금 위로를 받겠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과일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습니다. 특히 사과와 배의 감소율은 14%에서 최대 20%까지로 가장 컸습니다. 양이 줄면서 가격은 상승할 걸로 예상됩니다. 가격은 작년보다가 약 한 10% 이상은 다소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자두, 복숭아, 배 이런 것들도 약간의 그 저온 장애로 인한 피해가 있어가지고 추석이 다가오면서 제수상을 준비하는 서민들은 벌써 걱정입니다. 가뭄이 많았잖아요. 고춧값도 그렇고 얘기 들어보면은 많이 비싸들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걱정이 되죠. 지금 우리들은. 경상북도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10월 초까지 물가 대책반을 운영하고 30여 종의 농수산물과 생필품에 대해 물가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안동시 풍산의 한 무덤에서 퇴계 선생의 친필 만장 등 문화재급 유물이 대거 출토돼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수백 년 동안 무덤 속에 묻혀 있었지만 원형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무덤 속에서 출토된 만장들입니다. 평균 길이 128cm, 높이 39cm의 한지로 양쪽 끝에 연꽃 그림과 함께 고인의 공덕을 기리는 글이 반듯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40자의 5원 율시로 지어진 이 만장은 퇴계 이황 선생의 것으로 이 같은 대형 친필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덤은 퇴계 선생의 처삼촌인 안동권시 가일문중 권괭의 것으로 무덤을 쓴 지 453년 만인 지난해 이장했습니다. 출토된 만장은 퇴계를 비롯해 서해 유성룡의 아버지 유중령이 지은 것 등 모두 14건으로 학계는 보물급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 당대에 퇴계 선생을 비롯한 대학자 선비들이 남긴 만사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또 친필이라는 점,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문집이라든가 다른 문헌에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만장은 상례가 끝나면 대부분 태우는 데다 임진왜란 이전의 것이 이처럼 무더기로 발견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한지를 두께 3장, 길이로 2장을 붙여 만든 이 만장은 출토 당시 떡처럼 붙어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상태로 뭉쳐져서 왔어요. 습시대척을 하고 먹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악효포수를 실시를 한 다음 지금 마무리 작업으로 이물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연말쯤 전시회를 갖고 출토 유물 모두를 일반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헌식입니다. 실업자 교육 예산이 바닥나 비상이라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원인을 들여다보니 정부가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구 경북의 실업자 교육 대상은 12,226명이었습니다. 올 하반기는 1년 전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5,788명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다 됐기 때문입니다. 반발과 혼란이 심해지자 2,365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도 지난해 수준 66%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 잘못이 큽니다. 인력 수요 심사를 통해 지역별, 분야별로 교육 과정을 할당해 수요와 공급을 맞춰왔지만 올해는 빗장을 풀었습니다. 훈련 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서 훈련 품질을 높여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분량을 애초에 정했었는데 그 칸막이를 풀었던 것입니다. 직업 전문 학교가 주도하던 실업자 교육을 일반 학원들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공급 과잉을 초래했습니다. 네, 과정 숫자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훈련 기간도 많이 또 늘어난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교육학원을 늘림으로써 교육생도 덩달아 증가해 예산이 빨리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바닥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생을 줄이려 하다 보니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싶은 실업자들이 교육을 못 받고 학원에서는 교육과정 폐쇄와 교육 강사 실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돈벌이 때문에 부정수급을 한 업계 탓도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원인만을 위해 가지고 경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위해서 훈련 가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을 더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업자 교육 시장 혼란은 당분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최대 규모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포항이 선정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1조 86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어떤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규설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바다와 항구 그리고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포항의 중심 송도. 그동안 송도 궁왕 일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송도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된 송도동에 6년간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모두 1조 857억 원. 이 가운데 국비 지원이 확정된 금액은 467억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송도동 포항 기상대 자리에는 기상안전산업 RCT 융복합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또 송도해수욕장 북쪽 끝단, 송림숲 앞쪽 해안에는 해양산업 관련 집중연구시설인 첨단 해양산업 융복합 R&D 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역 어선들에게 얼음을 공급해주던 동빈항 옛 수협창고는 복합 문화 예술 거점으로 개발됩니다. 이번에 참 포항시 내지 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 누질 사업이 선제이 된다 그러니까 동 전체의 주민들로서는 진짜 참 가뭄에 큰 단비를 만난 거지. 굉장히 기대도 크고. 국비 지원 확정 예산 46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1조 390억 원의 출처가 궁금하실 텐데요. 포항시는 송도 구항에 있는 조선소와 시멘트 회사 사일로, 바다 모래 적시장 등 17만 3천 제곱미터를 공공기관에서 일괄 매입하고 종상향 변경을 통해 도시계획을 받고 복합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조 390억 원은 호텔과 아파트, 전시 및 비즈니스 센터 등 앞으로 포항시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시설의 건립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해양수산부로는 항만 재개발 사업, 그리고 기상청은 ICT, 기상산업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실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서산터널에서 전화곡 사거리에 이르는 포항 신흥동 일대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3년간 국비 338억 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조성과 노후 골목길 정비, 집수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마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포항 송도 도시재생 사업은 다른 지역보다 규모가 월등히 큰 사업이어서 성공할 경우
국내 도시재생 역사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도의회가 오늘 독도에서 제303회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도의원 60명 전원과 사무처 직원, 도청, 교육청 간부 등 150여 명이 참석합니다. 도의원들은 오후 4시 반 독도 선착장에서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연 뒤 독도경비대를 방문합니다. 부동산 임대 등 부동산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느끼는 경기가 계속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분기 부동산 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70.39로 전분기보다 17.0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3분기 100.47이던 부동산업 경기지수는 지난해 4분기 87.41, 올해 1분기 84.99, 올해 2분기 70.39로 악화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3분기 전망치는 68.61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감시할 전담 감사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경북도 감사관실 보조감사팀은 상북도 각 부서와 산하기관, 23개 시군의 보조금 사업 예산의 적정 사용 여부, 중복 지급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별 감사를 통해 관리 실태와 부정수급도 점검합니다. 경상북도 일반 회계 7조 원 중 4조 원이 지방 보조금 사업비입니다. 정서적 폭력, 납치, 강제추행 같은 데이트 폭력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대구 지역 데이트 폭력 피의자는 지난 2016년 220여 명에서 지난해 240여 명으로 10.7% 늘었습니다. 대구 지역 데이트 폭력 가해자 구속 비율은 7.7%로 전국 평균 4%보다 높았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90% 이상 정서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데이트 폭력으로 인지했고 피해는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오는 11월 대구에서 공연되는 세계 최고의 흥행 뮤지컬 라이온킹이 지방공연 사상 당일 최고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뮤지컬 라이온킹은 티켓 판매를 시작한 첫날인 지난 28일 하루 만에 단체 예매를 포함해 2만 8천여 매를 판매하는 실적을 올리며 지방공연 사상 당일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올리며 높은 인기를 반영했습니다. 뮤지컬 라이온킹 대구 공연은 오는 11월 7일부터 12월 25일까지 계명 아트센터에서 공연됩니다. 경북교육청은 농산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의 폐교를 막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생이 60명 이하인 읍면지역 학교나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3학급 이하 학교 가운데 희망학교를 작은 학교, 학생이 200명 이상인 신화 읍지역 학교를 큰 학교로 지정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만 입학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에는 지역별로 1개 초등학교를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생활 속 불편사항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 도민 안전 등 7개 분야에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도민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다음 달 12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대상 200만 원, 최우수 100만 원 등 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지역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새벽에 대구와 경북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오전까지 우리 지역은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아침엔 비가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 축대 붕괴나 침수 등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20도, 안동은 2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29도, 안동은 30도로 비가 그치면서 어제보다 낮 기온은 조금 오르겠는데요. 다만 종종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얇은 겉옷은 한 벌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 차츰 벗어나면서 현재 우리 지역에 내리는 비는 낮부터 조금씩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0도, 영천도 20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29도, 영천 3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20도, 김천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문경과 김천 모두 30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1도, 예천 20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30도, 예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1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과 모레 구름 사이로 다시 쨍한 햇살이 드러나겠고요. 금요일에 반짝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작 날씨 소식 전할 때 운행 매끄럽지 못해 불편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